나는 왜 아침마다 몸이 개운하지 않을까? 나는 오랫동안 아침이 두려웠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무겁고 머리는 안개가 낀 것처럼 멍했고 심장은 괜히 빨리 뛰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다. 나이는 갑자기 신경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나이는 갑자기 불면을 만들지 않는다. 나이는 갑자기 가슴 두근거림을 만들지 않는다. 뭔가 내 몸의 시스템이 교란되고 있었다. 검사를 하면 혈압도 정상, 혈액도 정상, CT도 정상. 그런데 내 몸은 정상이 아니었다. 밤에 자고 나면 회복이 아니라 더 지쳐 있었다. 마치 밤새 몸이 싸우다 온 것처럼 아팠다. 어느 날 나는 무심코 침대 주변을 들여다보았다. 전기장판, 전기요, 전기코드, TV, 충전된 핸드폰. 그 위에서 나는 매일 8시간씩 온통 전기 주변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로 뛴다. 뇌는 전기 신호로 생각한다. 신경은 전기로 근육을 움직인다. 그런데 그 전기 시스템 위에 외부 전자파가 매일 밤 덮어 씌워지고 있다면 그건 휴식이 아니라 전기 간섭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전자파를 이 비등급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이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감시가 필요한 물질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자파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매일 밤 몸에 깔고 잔다. 외국은 방 전체를 데운다. 우리는 몸 밑에 전기를 깐다. 심장, 척추, 생식기, 장기 모두가 전자장 한가운데 놓인다. 이건 세계적으로 거의 한국만의 문화다. 아, 이게 단순한 추위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내 몸의 전기 시스템이 매일 밤 외부 전자파와 싸우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아침마다 회복이 아니라 탈진이었던 것이다. 나는 늘 이상한 잠을 잤다. 분명 눈을 감고 8시간을 누워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꿈도 많고 자주 깨고 심장은 자주 뛰고 새벽 3시쯤이면 이유 없이 눈이 떠졌다. 의사는 말했다. 불면증입니다. 노화입니다. 신경성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잠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전기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사람들은 잠을 멜라토닌 호르몬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멜라토닌은 전기 신호가 먼저 안정돼야 분비된다. 뇌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수면 호르몬이 나온다. 그런데 전자파는 뇌에게 계속 이렇게 말한다. 깨어 있어라. 위험하다. 긴장해라. 그래서 나는 침대에 누워 있어도 뇌는 쉬지 못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자동 시스템이다. 심장 박동, 혈압, 소화, 호흡, 체온, 면역, 이 모든 것이 전기 신호로 조절된다. 전자파는 이 신호를 노이즈처럼 흐트러뜨린다. 그래서 나는 밤에 누워 있으면 이상하게 심장이 뛰고 호흡이 얕아지고 몸이 긴장했다. 스트레스는 마음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전기적 스트레스도 있다. 전자파는 우리 몸의 세포막 전압을 흔들어 항상 경계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늘 불안했다. 이게 우울증도 아니고 공황도 아닌 전기적 불안이라는 걸 나는 나중에 알았다. 사람들은 새벽 2시에 자주 깬다. 많은 한국인이 이 시간에 깬다. 이 시간은 부신과 간이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전자파에 노출되면 부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한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깨어났다. 수면제는 뇌를 억지로 꺼버린다. 하지만 전자파는 계속 자극을 준다. 그래서 나는 약을 먹어도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 불을 끄고 전기를 켜고 자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전기장판을 끄고 잡았다. 처음에는 추웠다.
그런데 새벽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날 아침 나는 다르게 일어났다.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웠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내 몸은 고장이 아니라 전기 과부하였다. 나는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손발이 차가워졌다. 여름에도 발이 시렸고 손끝이 저렸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가빴고 머리는 자주 어지러웠다. 병원에서는 혈액은 정상입니다. 빈혈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다. 피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 문제라는 것을. 적혈구는 서로 밀어내며 부드럽게 흐른다. 이 힘이 바로 전하다. 전자파에 노출되면 적혈구 표면 전하가 줄어들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한다. 이걸 혈액 슬러지 현상이라고 한다. 그 결과 혈액은 끈적해지고 산소는 덜 전달된다. 그래서 나는 숨이 찼다. 뇌는 산소 소비량이 가장 많은 장기다. 혈액이 조금만 끈적해져도 뇌는 즉시 반응한다.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우울감, 어지럼, 두통. 나는 이 모든 것을 겪었다. 면역세포도 전기 신호로 움직인다. 전자파는 이 신호를 왜곡해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자주 감기에 걸렸고 염증이 쉽게 생겼다. 상처도 잘 낫지 않았다. 전자파는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칼슘 이온이 과도하게 들어오게 한다. 이것이 염증 스위치를 켠다. 그래서 몸이 이유 없이 아프고 근육이 뻐근하고 관절이 쑤셨다. 전자파는 혈액 검사에 나오지 않는다. MRI에 찍히지 않는다. CT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세포 안에서는 전기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다. 전기장판을 끄고 휴대폰을 멀리 두고 전기 코드들을 정리했다. 며칠 후 손발이 따뜻해졌다. 머리가 맑아졌다. 나는 그제서야 알았다. 병이 아니라 환경이 문제였다는 것을. 사람들은 암을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세포가 조금씩 망가진 결과다. 그리고 전자파는 그 과정을 조용히 가속시킨다. 모든 세포는 안과 밖의 전압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전압이 영양분을 들이고 노폐물을 내보낸다. 전자파는 이 전압을 흔들어 세포막에 미세 누수를 만든다. 그래서 독소가 들어오고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진다.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는 전기 신호로 작동한다. 전자파는 이 공장의 리듬을 깨뜨려 에너지 생산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나는 이유 없는 피로에 시달렸다. 전자파는 직접 DNA를 끊지는 않지만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 이 활성산소가 DNA를 공격한다. 이것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암 가능성으로 분류한 이유다. 밤은 DNA를 복구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전자파에 노출되면 복구가 방해받는다. 그래서 전기장판 위에서 자는 습관은 세포 회복을 막는다. 나는 환경 속에서 암 방향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이 차이는 크다. 환경을 바꾸면 방향도 바뀐다. 우리는 음식, 공기, 물은 조심한다. 하지만 전자 환경은 방치한다. 그게 21세기형 독이다. 나는 이제 안다. 내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너무 많은 전기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가장 많은 스마트폰, 가장 많은 전기기기 속에 산다. 그리고 유일하게 전기 위에서 자는 민족이다. 한국인은 불면, 자율신경, 갑상선, 만성피로, 암이 많다. 우리는 전기 밀도가 세계 최고다. 집 안에 전기 코드, 와이파이, 전기 침구, 충전기, 휴대폰이 모두 침실에 있다. 몸은 쉬지 못한다. 인간은 원래 땅과 연결되어 살았다. 맨발로 걷고 흙 위에 자고 자연의 전하와 균형을 이루었다. 지금 우리는 고무,
플라스틱, 콘크리트 위에 살며 전기를 가두고 있다. 그래서 몸이 방전되지 않는다. 나는 얼마 전부터 전기장판을 끄고 코드를 뽑고 휴대폰을 멀리 두고 자기 시작했다. 처음엔 춥고 불편했다. 하지만 몸이 달라졌다. 잠이 깊어지고 심장이 안정되고 손발이 따뜻해졌다. 의학은 약, 수술, 호르몬만 본다. 그러나 인체는 전기 생명체다. 전기가 망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나는 내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 환경에 눌려 있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전기를 줄이면 몸은 스스로 돌아온다. 그게 자연치유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처럼 아프고 나서 깨닫지 않기를 바라서다. 전자파는 보이지 않지만 세포를 흔든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전기를 끌 것인가, 몸을 살릴 것인가.